여러분, 뇌경색이라고 하면 대부분 머리 문제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를 봐온 결과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은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습니다. 즉, 뇌보다 먼저 위험을 알린 곳이 다리 혈관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밤마다 쥐가 난다며 오셨죠. 검사 결과 왼쪽 다리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그 혈전 일부가 뇌로 이동하면서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분께는 즉시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와 식단 조절, 운동,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혈관 회복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리 저림과 쥐가 거의 사라졌고 MRI에서도 뇌혈류가 안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처럼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 하나가 미리 발견하면 뇌경색을 막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 7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징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마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뇌졸중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바로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혈관의학과에서 30년 동안 진료해온 박석희 교수입니다. 뇌경색은 머리에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다리 혈관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 다리 속 혈관은 피를 심장과 뇌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피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피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막히듯이 우리 다리 혈관도 나이가 들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안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좁아진 틈에 피가 엉겨붙으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저리거나 걸을 때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근육통이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리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단순히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로 가는 피의 양도 줄어듭니다. 결국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혈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잘 생길까요? 첫째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생활습관병 때문입니다. 이런 병이 오래되면 혈관 안쪽이 손상되고 그 틈에 기름 성분이 달라붙어 혈전이 잘 생깁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흡연,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이 더해지면 혈관은 더 빨리 막히게 됩니다. 결국 뇌경색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혈관 문제, 특히 다리 혈관의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뇌를 지키려면 다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느낌이 잦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나 혈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뇌경색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걸을 때 불편하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평소 다리의 색깔 온도 저림지 증상을 잘 살펴보세요. 다리 혈관이 건강해야 머리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고 뇌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몸이, 특히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해온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뇌경색이 오기 수개월 전부터 다리에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치료하면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경색을 미리 알려주는 다리의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다리와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걸을 때 다리가 쉽게 아프거나 저린 경우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나 허벅지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저릿저릿하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통증입니다. 앉아서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아파진다면 혈관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관 검사를 해보니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 혈관이 6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이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 덕분에 이분은 뇌경색으로 가지 않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한쪽 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시린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양쪽 발의 온도가 다르면 피가 한쪽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아닌데 발끝이 유난히 시리고 차다면 혈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건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다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근육이 더 쉽게 경직되고 쥐가 나죠.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단순한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피가 충분히 통하지 않으면 새살이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상처가 오래가고 심하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잘 생기므로 작은 상처라도 오래가면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검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다리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얗게 질리거나 반대로 검게 변하거나 부분적으로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고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리 털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입니다.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모근이 약해지고 다리털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특히 예전엔 다리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건 혈류가 떨어졌다는 명확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 번째,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를 쓰지 않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피가 아래에 고입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정맥의 혈액순환이 약해졌거나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셨죠.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붓는 정도였지만 몇 달 뒤
한쪽 다리가 차가워지고 저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깊은 곳의 혈관에 작은 혈전이 생겨 피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놔뒀다면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 뇌경색을 일으켰을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뇌경색의 예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 순간 혈관은 조금씩 막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한쪽 발이 차갑거나 밤마다 쥐가 나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위험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리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나 혈류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의 출발점이며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지기입니다. 오늘부터 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뇌경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다리에서 오는 저림이나 쥐, 붓기 같은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리에 이상이 있었지만 그냥 넘기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2달 전부터 오른쪽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밤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쳤다고 하셨죠.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며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MRI 결과는 뇌경색.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다리 깊은 혈관에 생긴 작은 혈전이었습니다. 그 혈전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은 것이죠. 이 환자분은 다행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의 감각은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리 저릴 때 병원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리의 작은 이상을 무시하면 결국 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리 혈관은 우리 몸의 말단이지만 그 안의 피는 결국 뇌로 흘러갑니다. 즉, 다리의 문제는 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에서 피가 잘 올라가지 못하면 그 속에서 피가 엉겨 붙으며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은 작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피를 타고 올라가 뇌혈관에 탁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럼 뇌로 가는 피가 끊기고 몇 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한번 생기면 단순히 잠깐 불편한 게 아니라 평생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대부분 몸이 미리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여성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렸지만 혈압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중 한 곳이 막히기 시작한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후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리 붓는 걸 그냥 넘긴 게 너무 후회돼요. 이처럼 다리의 신호를 무시하는 건 마치 자동차 엔진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 엔진이 멈춰버리듯이 혈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몸의 경고음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한쪽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신호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라서 그렇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이미 혈관은 좁아지고 피가 탁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호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로와 혈류 변화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머리가 경고를 받기도 전에 이미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한쪽 발이 차갑고 밤에 쥐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뇌로 가는 피가 막히고 있다는 몸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가까운 내과나 혈관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간단한 혈류 검사나 초음파 검사만 받아도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그 작은 혈전 하나가 뇌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병원에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라는 환자분이 오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전부터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다리가 이상하다는 건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바로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뇌경색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리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았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지만 생활 습관 하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집 안을 한 바퀴 돌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앉아만 계시다가 다리 저림과 붓기 증상이 있었지만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다리 통증과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근육 강화뿐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신 채소와 생선, 잡곡밥 중심의 식사를 하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 간장 소량으로 맛을 내면 좋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식습관을 개선하고 소금 섭취를 줄인 뒤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 체크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리 혈관과 뇌혈관 모두가 위험에 처합니다. 적어도 3에서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다리 저림이 심해졌지만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하면서 뇌경색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리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다리 스트레칭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자기 전 10분 정도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밤에 다리 쥐가 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술도 과하게 마시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금연과 절주를 실천한 환자분들은 단순히 혈관 수치가 개선될 뿐 아니라 다리 저림과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섯 번째,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움직이면 다리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는 펌프 역할이 더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발견과 정기 진료입니다. 다리 저림, 차가움, 붓기, 상처 회복 지연 등 작은 신호가 나타나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병원을 찾아 간단한 혈관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조기에 혈전이나 혈관 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환자분은 다리 저림을 무시하다가 병원에 오셨지만 조기 치료로 큰 뇌경색을 예방하고 다리 통증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뇌경색 예방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걷기, 식단 관리, 정기검사, 스트레칭, 금연절주, 체중 관리, 조기 진료. 이 7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다리 혈관과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다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저림, 붓기, 차가움, 밤에 쥐가 나는 증상, 상처 회복이 늦는 등 작은 변화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확인하고 관리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확인한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다리가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뇌경색 예방의 핵심은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지금 다리 상태를 살펴보세요. 작은 신호를 확인하고 한 가지 습관이라도 오늘부터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뇌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다리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다리에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평생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튼튼 100세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